앞으로 의평원의 심사에 대해서 외압을 막아주실 생각 있습니까? 그 의평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압을 행사하거나 앞으로도 행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한 번 네, 행사하신 적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서 근거 없이 예단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이거 차관님 말씀 아니세요? 그 주요 변화 평가 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은 이런 것 자체가 의평원에게는 큰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의평원의 네. 말씀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네, 네. 다른 사람들로 인한 외압이 있다 하더라도 차관님께서 책임지고 막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네.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하고 의평원하고 같은 그 책임과 그리고 네, 역할이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네네. 자 배정위원회가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명단도 안 된다, 인원도 안 가르쳐 준다.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한 두세 명 가지고서 이거 조사한 거 아닌가? 그 정도 숫자입니까? 뭐 저 배정위원회가 전체 숫자가 한 자릿수입니까? 두 자릿수입니까? 뭐 구체적인 뭐 그것도 안 됩니까? 그 워낙 사실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한 배정위원회에 두세 명 가지고 한 거 대해서는 맞아요? 뭐 배정위원회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왜냐하면 없습니다. 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의대 정원을 늘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네. 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배정위원회 운영이나 배정 숫자는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결코 말씀이시고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부끄러운 거 없이 숨길 거 없이 정말 그 정정당당하게 배정을 자, 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정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은 나갔습니까? 네, 차관이 잠깐. 네. 네, 배정위원회에서는 현장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점검하지 않았다. 그래도 돼요? 배정위원회가 그 문서로만 저희가 가지고 배정위원회 과정을 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셨군요. 배정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그동안에 그 수요조사 11월 달에 수요조사했고요. 그 이후에 대학의 신청 등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죠. 배정위원회의 그렇죠. 네, 차관님. 학교별 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 점검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셨어요. 1,500명의 숫자가 거기서 지금 나온 겁니다. 맞죠? 2,000명에 대한 배정 인원이고요. 2,000명? 네, 네, 2,000명의 숫자 거기서 기본 나왔어요. 원칙은 복지부의 근데요. 2,000명 정원 과정에서 정해져 있던 것을 그것을 저희가 배정위원회에서 구체화해서 예, 했다는 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나름은 요약을 해서 주신 거를 제가 봤더니요. 이런 졸속과 이런 날림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 PPT 보여주시죠. 보면 23년 의학교육 점검반 현장 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바뀌지 않았는지 바뀌었는지 조사를 해보셔야죠. 자, 작년에 객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이게 객관적인 자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셨어야죠.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 자료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그렇게 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이런 확인도 하나도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들을 하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증원 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 역량을 다 갖췄다고 보면 이건 뭐 거의 관심법 수준입니다. 그 배정위원회가 도대체 두세 명이서 한 건지 10명이서 한 건지 100명이서 한 건지 저희도 알 수가 없는데 현장에 점검도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책상 위에 앉아서 옛날 자료가 다 맞다면 그리고 이미 기본적인 역량을 다 갖췄다면 기본적인 역량을 갖췄는지를 보라고 배정위원회 만든 겁니다. 아니에요?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대학의 신청을 기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을 했고요. 거기 이후부터 대학이 신청을 한 자, 2월 달까지 차관님 기간이 말씀 짧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짧은 기간 의학점검반 동안에 큰 변화가 있지 말씀하셨죠?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의학점검반의 있습니다. 주요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띄워주시죠. 의학교육의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출 자료만 가지고 적절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
이게 차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학교육 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활동하시면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2,000명을 늘리신 겁니다. 의학 점검반의 현장 점검 그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수요 신청을 하면서 정원 신청을 하면서 했던 결과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좀 형평성 때문에 7분을 드렸는데 그 미흡한 부분 1분 추가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부족한 부분은 7분에서 플러스 1분은 저희가 다 허용을 하겠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예. 네. 1분 이후부터는 추가 시간 없습니다. 네. 네. 객관적인 자료 또 의과 대학들에서 신청한 자료들 말씀하셨죠? 제가 갖고 왔어요. 1000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배정위원회가 어떻게 점검하셨냐? 단 하루 만에 점검을 다 끝냈다고 보고서에 나옵니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단 하루 만에 이 엄청난 자료들을 다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저희가 일정으로 맞죠? 보면요. 이게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신 거 맞습니까? 3월 15일 날부터 시작을 차관님, 해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마지막에 말씀 네. 주세요. 의과대학들이 낸 신청서는 1000페이지에 달하는데 단 하루 만에 검토가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의학교육 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정위원회에서는 다 가정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거는 날림 배정이고 우리 왜 순살 아파트 얘기하잖아요. 이건 순살 의대 만드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